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이제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 만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눈도 제법 내렸습니다. 또 동시에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대기 질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주요 날씨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추위 전망 살펴보겠고요. 미세먼지와 추위 관련 다양한 생활 상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YTN 양태빈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미세먼지가 잠잠할 날이 없는데 지난주에도 역시 미세먼지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대기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는데요. 경기 서부권과 충북 청주권,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지기도 했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겨울에는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올해 6월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12월 1일이었죠. 6개월이 지나면서 중간 이행 어떤 발표들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어떤 보완책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12월 1일에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곧바로 도입하기에 무리가 있다 보니 우선 수도권에 시범 도입을 한 후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디젤 기관차의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에 대비한 실내 겨울철 생활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날씨가 춥다 보니 평소 창문을 꼭 닫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만 아니라면 틈틈이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1, 2분 정도씩 하루에 5번 정도만 열어주신다면 실내 환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실내 습도 조절도 중요한데요. 4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실내 공기 청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전부 막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는 밖에서 안쪽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발코니에서 거실, 욕실, 주방, 그리고 침실 순서로 청소하는 것이 실내로 들어온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방 하나하나 따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전부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추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한파주의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찾아왔을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 사이에 발효되는 특보인데요. 주로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때문에 매우 상대적이고요. 꼭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가 아니더라도 발효됩니다. 또 영하 12도 이하의 아침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혹은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았던 월요일과 달리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체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요. 금요일에 잠시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다가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 영하 5.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추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강력한 추위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또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온화한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화가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 미리 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추위와 관련된 생활 상식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위가 심해지면서 요즘에 감기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무래도 면역력 아닙니까? 이 체온 조절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특히 체온이 떨어지고 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데요.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올라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복장은 물론이고요. 평소 숙면을 취하면서 정상 체온인 36도에서 37.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체온에 따라서 면역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겨울철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욱더 좋은 채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감기나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름에 볶아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와 같은 뿌리 채소들은 겨울이 되면 영양소를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땅속의 보약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철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고추, 생강, 계피, 그리고 견과류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고추에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체온을 올려 열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이나 차,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말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몸에 좋은 것은 바로 운동인데요. 적절한 운동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저체온이 되기 쉬운데요. 체온을 높이는 운동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자면요. 이 체지방은 근육만큼 열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우선 체지방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동시에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근력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약 10% 이상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되는데요. 다른 계절과 같은 운동량을 실행한다고 해도 몸의 에너지 소비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겨울철 운동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